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큰 박수 주시면 LTNS의 이대영 감독님, 정고은 감독님, 그리고 안재홍 배우, 이솜 배우 자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리에 서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어제 사실 이 LTNS 첫 상영을 마치고 오늘과 8일 또 상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산영화제 온 스크린 섹션에서 OTT 시리즈로 소개돼서 첫 관객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어제 이제 처음 관객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재홍 배우님부터 관객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또 올해 부산영화제 또 찾으신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작품 LTNS Long Time No Sex의 준말이고요. 이 작품으로 이렇게 우리 임대영 감독님과 또 전고은 감독님 그리고 이솜 배우님과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작업을 한 시간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렇게 또 부산영화제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솜 배우님. 안녕하세요, 유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LTNS 작품으로 부산에 찾아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촬영을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요. 파이팅! 정고은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LTNS를 이대영 감독님과 같이 쓰고 연출한 정고은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고은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옆에 계신 정고은 감독님과 함께 LTNS 글을 쓰고 연출한 임대영이라고 합니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어제 상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까지 이 시리즈를 보시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부산 관객들에게 정고은 감독님이 대표해서 LTNS는 이런 얘기다.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LTNS는 이솜 배우님과 안재홍 배우님이 5년간 의진과 사무엘이라는 이 부부는 섹스리스 부부인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불륜 커플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벌게 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 같이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관계를 되짚어 보다가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코미디, 액션, 추격, 멜로 다 복합 장르가 들어간 작품입니다. 네. 저는 한 2회 정도를 미리 봤었는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첫 장면부터가 아주 격정적인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안재홍 배우님, 이솜 배우님 각자 LTNS에서 연기한 역할은 어떠한 역할인지 소개를 자신의 입으로 또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맡은 LTNS에서의 캐릭터의 이름이 많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제 캐릭터 이름은 임박 사무엘입니다. 임박 사무엘이고요. 아마 MBTI를 말하자면 INFJ의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 만큼 자신의 어떤 시간이 어떤 자신만의 공간이 꼭 필요한 친구이고 이제 그 이솜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와 이제 부부로 나오고 저는 또 택시 기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으로 운전을 하면서 이 택시가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공간이 되는 캐릭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모니터로 임대영 감독님을 보니까 진짜 세 보이네요.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네. 아니 사실 너무 진짜 약간 멋지세요. 호통 따고 나와서 네, 찍으신 분 같은 진짜 느낌이죠. 멋지십니다.
올해 주윤만 형님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눈이 부어가지고 가리려고 선글라스 꼈는데 세 보인다 해서 네, 좋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네. 굉장히 멋있어요. 이성 배우님. 네, 저는 우진이라는 캐릭터고요. 남편 사무엘과 부부로 5년째 살고 있고, 또 섹스 레스 부부. 죄송해요. 여기 위치하다. 정말 맞은데요? 섹스 부부이고요. 되게 호텔에서 일하는 좀 되게 또 호텔리어죠, 본능적이고 그렇죠? 호텔리어 일을 하면서 네. 또 성격은 ENTJ 같은 성격으로 좀 본능적이고 되게 목표 지향적인 굉장히 치밀하더라고요. 또.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사실 보통 오랜만에 본다라고 얘기하는 그 롱타임 노시 여기서 이 줄임말로 이렇게 보통 쓰이는데 이 LTNS를 이런 식으로 한 끗 차이로 바꾼 방식의 제목이 탄생하게 된 이 어떤 과정들 같은 거를 임대경 감독님께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드라마 제목을 놓고 뭐 처음에는 부부 공갈딸 부부 공갈딸. 뭐 되게 많은 제목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정고은 감독님이 어느 날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오세요. 근데 이제 어느 날 LTNS가 뭐냐 그게 뭐죠? 했어요. 근데 LTNS가 롱타임 도시의 약자인데 그 C를 섹스로 바꿔서 어쨌든 우리 드라마가 이제 섹스가 되게 중요한 화두니까 또 풍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제목이랑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LTNS로 가게 됐어요. 네. 부부 공갈단도 굉장히 직접적인 그 제목인 것 같긴 하지만 LTNS를 뭐 뉴진스가 그 노래라도 한번 불러준다면 그 말을 굉장히 잘 인지하지 않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 배우님, 이성 배우님을 또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 뭐 부산영화제에서도 만나보셨던 소공녀 그리고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이번이 이렇게 세 번째 만남이에요. 외국에 에다노프 줄리델피의 비포 시리즈 3부작이 있다면 한국에는 안지혁점의 하자 3부작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공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날이 너무 추워서 봄에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울렁울렁에서는 울릉도에서 이제 이별 여행을 하고 이제는 못하게 된 커플 그리고 결국 LTNS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부부 뭐 이런 커플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2018년부터 한 5년 동안 거의 변화되는 남녀 관계로 만난 어떤 소감을 서로에게 왜 안재홍이었고 또 이솜이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재홍 배우님이랑은 소공녀에서 한솔 미소 커플로 나왔었고 또 오빠 단편 영화 작품의 울렁울렁에서도 만났었고 이번이 세 번째 커플 역을 맡았는데 이번이 솔직히 제대로 오빠랑 만난 느낌이 들어요. 이번이야말로 좀 오빠를 알아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서 우리가 커플로 나오는데 감정적인 부분도 많고 또 스킨십 부분도 많은데 근데 상대 배우가 안재홍 오빠여서 안재홍 배우님이어서 편하게 또 그리고 자극을 받으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재영 배우님.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뭐랄까요, 저희 이 작품이 정말 뭐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미니멀하면서 정말 진짜 같은 순간들을 잘 담아내고 싶었어요. 물론 매 작품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번 작품은 정말 공감을 하면 할수록 더 재밌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솜 배우님과 같이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더 정말 진짜 같은 어떤 순간들을 잘 담아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정공 감독님, 그 소공녀와의 어떤 연결점 같은 것도 생각하시면서 하시게 된 캐스팅이셨나요? 사실 이 LTNS의 시작은 글을 쓰는 거였고 임대현 감독님과 함께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캐스팅을 먼저 생각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연결성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쓴 캐릭터들이 또 마침 이솜 배우님과 안지영 배우님이 하면 제일 잘해주시겠다라고 대원 감독님이 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이 또 두 배우는 각자 그 사이에 또 많은 작업들을 하면서 또 변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임대원 감독님의 첫 단편이었던 레몬타임의 우기 오빠가 바로 안지영 배우였는데 그 사이에 최근에 또 엄청난 성장을 한번 또 급격히 보여주신 안지영 배우의 성장을 그 사이에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또 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십몇 년 네. 캐릭터 이름도 까먹고 있었는데 맞아요. 커플티 입고 나와서. 다시 되새겨줘서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 봤을 때랑 이제 이번에 현장에서 작업을 해보는데 공식적으로는 처음 해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배우님을 현장에서 봤을 때 베테랑 연기자 그리고 제가 이제 모니터로 항상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보는데 감탄을 많이 했어요. 현장에서. 근데 그 감탄은 그냥 제가 내 속으로 이제 혼자 감탄하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감탄을 하는 순간들이 되게 참 귀신같이 잘하는 배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 안재홍. 이랬을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감독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뭔가 이 작품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좀 깨닫게 되고 좀 많이 배워나가고 배워나간다면 좀 많이 깨닫고 느끼는 바가 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두 감독님들 덕분에 정말 밀도 높은 어떤 작업을 그런 자부심도 생길 정도로 너무 감사한 현장이었어요. 실은 그리고 이제 임대영 감독님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레몬타임이라는 작품이 사실 저도 대학생 때 같은 학과 학생들끼리만 이제 워크샵 작품을 만들다가 처음으로 외부에서 촬영을 해봤던 처음으로 모르는 생경한 스태프분들과 작업을 해봤던 처음 작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임대영 감독님이 늘 많이 생각이 나고 되게 저한테는 또 임대영 감독님이 정말 놀라운 작품들을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라든지 윤희에게라는 작품을 시사할 때 항상 불러주셨고 저도 항상 가서 서로 응원하는 사이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사실 이솜 배우 역시 최근에 그 누구보다 바쁘게 결과물들을 내고 알찬 2023년을 보내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강렬한 등장이었던 유령부터 시작을 해서 길복순, 택배기사, 천박사 테마 연구소까지 그리고 소공녀에 의해서 또 이제 LTNS로 다시 만난 이솜 배우 정고은 감독님 어떤 변화가 있었던 배우였나요? 이솜 배우의 변화를 가장 사실 속속들이 좀 봐왔던 감독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번 작업하시면서 사실 소금녀 때 미소라는 캐릭터랑 LTNS의 우진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온도가 극명한 캐릭터여서 한 번도 이솜 배우님이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는 비교선에서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미소를 할 때도 늘 너무 본능적이게 고민을 많이 하는 배우였고 그리고 이번 우진도 여전히 그랬기 때문에 그냥 우진이라는 캐릭터를 얼마나 더 맛깔스럽게 잘 표현할지를 고민하는데 좀 집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그냥 이솜 배우님한테 되게 여전하다고 생각했던 건 LTNS가 사실 배우분들이 선뜻 출연을 결심하기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좀 수위가 셉니다. 그래서 배우분들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용기를 내서 이 작품을 선택해서 정말 이솜 배우님, 안재용 배우님이 저희가 말릴 정도로 불태워 주셨어요. 항상 저희는 요만큼만 생각하면 감독님 이렇게 해야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높은 선을 제시를 해주시는 모습들에 약간 저희들은 약간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는 느낌도 받을 때가 많았고 뭐 결론적으로는 소공연을 할 때나 지금이나 훨씬 깊어진 것 같아요. 저희 사이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이솜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네, 전공 감독님과 또 긴 시간을 함께 하면서 특히나 이번 작품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용기를 내어주어서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여러 장면들도 있었을 테고요. 네. 네, 감독님께 초반에도 그랬고 아주 힘든 고비가 있었을 때도 제발 포기하지 말고 나를 이끌어달라. 그냥 몰아붙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몰아붙이는 거는 우리 보은 감독님이 정말 저를 잘 감독으로서 잘 다룬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 소공연 때도 그렇고 지금 LTNS라는 작품에서도 감독님들이어서 제가 좀 더 마음 편히 현장에서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 처음에 딱 보면 크레딧이 이제 나중에 뜨는데 보면 우리 예전에 시트콤 뭐 하이킥 시리즈 크레딧처럼 연출 크레딧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국은 임대영 전국으로 써있지 않고 프리티 빅브라더 이런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지어진 활동명이신가요? 그게 이제 콩글리시 네임이고요. 전고은 감독님은 이제 고은을 그리고 저는 대형인데 빅 브라더. 오늘 진짜 대형 같으시긴 그래서 그 콩글리시 네임을 짓고 이제 각자 이름을 쓰는 것보다 우리는 팀이니까 네, 그 팀 이름을 쓰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큰 의미 없이 이렇게 어떤 팀 이름을 할까 또 아이디어를 계속 주고받아가 그걸로 결정을 했죠. 사실 한 작품을 두 명의 연출자가 연출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두 명의 연출자가 연출하기 때문에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작업하시는 가장 큰 즐거운 부분들, 시너지 혹은 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셨나요? 또 배우분들한테 사실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뭔가 선장이 두 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한계가 지금까지 어땠는지 또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작품의 가장 차별점이랄까요? 그리고 또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감독님이 두 분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정말 귀한 어떤 기회가 엄청 궁금해하셨어요. 저희 감독님이 어떻게 두 분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연출을 나눠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회차별로 뭐 홀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출을 나눠서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영화 감독님들, 연출자분들께서. 그래서 아니요, 저희는 두 분이 항상 같이 계신다. 현장에 모니터를 같이 보시고 같이 의견을 나누시고 디렉팅을 하신다. 그러니까 되게 그 부분을 되게 재밌어 하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현장에서 두 분이 굉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더 좋은 그런 현장의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강력한 한 팀이 될까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감독님께서도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대본 작업을 같이 해서 아마 그렇게 바라보는 그림이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 작품의 가장 큰 어떤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두 분이라는 점이. 그래서 촬영 초반에는 한 분 이제 저희가 반장 부반장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장을 반장 부반장? 네, 실제로 그렇게 불렀고 그래서 반장 역할을 맡은 감독님은 어깨에 완장을 차셨어요. 실제 그 완장
축구 경기하면 주장 네, 주장들 같은 그렇게 정말 나소 브랜드에서 나온 그 형광 색깔 반장을 차고 네. 촬영을 했었죠. 네. 아, 정말로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하시게 된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그 입이 하나여야 현장에서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혼선이 생기지 않으니까 반장을 정하고 그 반장만 말을 할 수 있게 해서 부반장은 입에 재갈을 넣고 서로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방법을 좀 찾다가 그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유용했던 방법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살짝 게임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되게 재밌는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두 분이서 말 그대로 배우들과 함께한 현장 전에는 어떤 싸움도 없고 어떠한 의견 충돌도 없이 거기까지 가시게 된 건가요? 정군 감독님? 우리가 싸운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의견 쌍방의 얘기를 저희는 싸운 적은 없어요. 네, 싸운 적은 없고 의견을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고 주고받고 이런 과정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논쟁이 오가고 이럴 수도 있어도 싸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일이 가능했던 거는 이제 저는 연출자로서 이런 경험을 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잘 하기 어려운 경험이에요. 공동 연출이.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전고은 감독님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 전고은이라는 창작자에 대한 리스펙이 있으니까 믿고 이 사람의 판단과 이 사고를 뭔가 좀 저도 뭐랄까 듀얼처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다 보이면서 그게 기본적으로 존중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토론을 하는 정도였잖아요.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건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전공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경험인가요? 그냥 어느 순간 프리 프로덕션 작업에서부터 이제 감독은 많은 선택을 너무너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서로 오케이가 닿고 눈빛으로 다 전달이 되고 이 사람 눈 상태만 보면 어제 몇 시간 잤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잘 잤다 안 잤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컷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한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를 어느 순간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마주쳐도 아는 스피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 연출이 어떤 경험이었냐고 묻는다면 생각해보니까 감독이라는 게 정말 외롭고 그 어깨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한 편 찍으면 넉다운이 되는 작업이었는데 앞으로 감독은 무조건 공동이어야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좀 내상을 덜 입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억울한 일, 힘든 일을 적어도 같이 나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너무 믿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서로 참 의지하고 만들어가는 쾌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더 붙이시는. 그리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그 창작자의 창작 과정을 옆에서 정말 가까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배움의 과정이 되었고 참 저한테는 이게 미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제 개인적으로도 창작자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원래 대본을 쓰실 때부터 캐스팅을 고려하시진 않으셨다고 하지만 이 작품에 나오는 사무엘, 안재홍 배우가 연기하는 사무엘이 보면 기사 식당부터 시작해서 중국집의 음식, 거기서 있는 술, 수정빵 같은
술같이 음식을 굉장히 음미하는 인물로 이런 또 여러분들이 뭐 안재홍 배우의 팬이라면 다 알겠지만 엄청난 미식가이기도 한데 이런 미식가인 안재홍 배우의 어떤 취향을 다 반영한 어떤 설정들이었을까요? 재홍 배우님 그 부분들은 서로 조금 수정을 하게 된 건가요? 재홍 배우가 캐스팅이 된다니까? 아니면 원래 사무엘은 그런 친구였나요? 이게 사실 가물가물한 게 있는데요. 이제 시나리오 과정에서 아마 그 중식당에서 비싼 수정과를 검사 스포일러인가요? 그 캐릭터가 네. 이 부부가 쫓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 네. 캐릭터가 이제 비싼 술을 먹었어야 되는데 네. 그 술이 뭐야 될까 하는데 이제 위스키 너무 흔하고 뭔가 좀 재미가 없고 그러다가 비싼 고급 중식당의 수정광이면 약간 엣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재홍 배우님, 저는 뭐 2회까지 봤으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 식단이 나오는데 이후에 더 펼쳐진 미식의 여행이 있나요? 그렇죠. 그럼요. 정말 이게 끈질끈질하네요. 뭐 한두 개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스포일러가 있어요? 될. 메뉴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글쎄요. 가자미 구이 정도는 가자미 드릴 수 있을 구이? 것 같습니다. 가자미 구이. 역시 평범하진 않네요. 가자미를 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는 뭐 전혀 보시는데 방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실은 이제 감독님들께서 디렉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부 초반에 나오는 제가 기사식당에서 돈가스를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정말 일상적인 식사처럼 이제 그런 연기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들께서 되게 여기서 칼질도 이 공간만큼은 우아하게 즐기는 사람처럼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를 방향을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캐릭터로 발현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무엘은 그냥 그 뉴욕 소호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스테이크 먹는 것처럼 돈가스를 먹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막 그런 뉴욕 스테이크 하우스는 아니지만 이 기사식당만큼은 나는 그렇게 즐기고 느낀다는 어떤 그런 그 자존이 강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선 배우가 연기한 오진 같은 경우도 사실 초코파이를 한 입에 먹는 그런 먹방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까지 연기했었던 이선 배우의 어떤 역할들이나 뭐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 행동으로 욕망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짱도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 우진을 연기하는 가장 큰 즐거움과 쾌감은 무엇이었나요? 네, 우진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화가 많은 친구였어요. 네, 초반에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그 화가 감독님들에게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화를 내도 더 화를 내다가 실제로 화가 많아졌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진이라는 캐릭터를 하면서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대사들이나 우진이의 성격 같은 거 대신 연기를 하면서 좀 해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연기의 아름다움이네요. 평소 때 그렇게 화를 많이 못 내고 살았는데 또 이 작품을 통해서 화를 배우게 되시는. 하지만 끝나고 나시면 약간 치료도 좀 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80년대 그 시네마에는 로버트 드니로의 택시 드라이버가 있었다면 2023년도 OTT에는 서울의 택시 드라이버 안재홍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택시 안에서 이렇게 자신만의 삶을 우아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 처음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 오는 날에도 선글라스를 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어떤 사무엘이라는 이 캐릭터의 설정 디테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또 많이 고려를 하셨나요? 제가 연기한 사무엘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그 택시, 그러니까 정말 한 평 정도 될 법한 택시 공간만이 자신의
정말 유일한 숨 쉬고 자신이 정말 자존감을 느끼고 자신의 어떤 멋도 부려보고 거기서 생각도 이어나가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공간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택시 기사님을 연기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떠한 그런 이미지들을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러나 뭐 어디에도 없고 유일한 어떤 그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도 끼고 또 이렇게 그래도 집에서보다는 이렇게 좀 셔츠 차림의 장갑도 자기 나름 멋진 장갑을 딱 구비해서 이렇게 그 공간, 그 순간 그리고 운전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의 에피소드들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불륜 커플들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결혼을 장려하는 작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사랑의 결실은 그럼 결혼이 아니고 사랑의 무덤이 바로 결혼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찍어 나가면서 그리고 뭐 기혼자도 계시기도 하니까 네 사람이 각자 생각하는 결혼이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좀 얘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전문가 선수고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기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마 뭐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제가 이분들 중에 유일한 기혼자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 결혼 생활이 힘들거나 뭐 좋거나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접근했던 건 아니고 모든 인간 관계가 항상 어렵고 시작은 쉬울 수 있는데 오래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결혼 생활이 힘든 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달려야 될 런닝메이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뜨거웠던 사이도 언젠가는 그게 식고 무덤덤해지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좀 그거는 그러니까 단지 결혼 생활만 힘든 건 아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영원한 건 없고 그래서 그 관계를 그냥 가까이서 밀착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재밌게. 가족이 탄생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게 단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경제 상황, 사회 구조 사실 이것 속에서 다 맞물려서 흘러간다는 풍자적인 블랙 코미디가 LPNS인 것 같습니다. 아, 괜찮아요, 지금. 임대영 감독님은 또 어떠셨나요? 저는 이혼이라서 결혼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런닝메이트를 찾아서 법적으로 구속하고 강제해서 배타적인 독점 관계를 배타적인 독점 관계 네. 그게 결혼이 아닌가. 근데 그럼으로써 또 안정감을 얻잖아요. 다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도 뭐 그런 거 아닐까 안 해봤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드라마에서 결혼이 좀 풍자성이 있긴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나빠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 부부가 섹스리스 부부인데 중간중간 섹스 시도를 하는 그 되게 귀여운 모먼트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모니터 보면서 들더라고요. 오히려 네.
어쩌셨어요? 두 분들은 아마도 이 거울 치료 같은 걸 하실 수도 있고 먼저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뭐 미리 경험을 해본 느낌이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찍으면서 찍어 나가면서 우리 다 찍고 난 다음에 결혼을 바라보는 나의 느낌들이 좀 달라지셨는지 혹은 또 좀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을 다 찍고 나면은 그 고민이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하면서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재훈 배우님. 글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는 저희 시리즈물의 1, 2회만을 공개를 하지만 저희는 총 6부작입니다. 6부작인데 점점 회가 거듭될수록 정말 점입감각으로 치닫습니다. 정말 파국으로 느껴질 만큼 정말 정말 상상 못할 전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연기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부부로서의 어떤 연기를 하는 게 잘 모르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기를 할 때 그런 어떤 부부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고리랄까요? 그런 장면들을 연기를 할 때 정고은 감독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맞는 걸까요? 부부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정고은 감독님이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나가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이 네 분 중에 결혼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모두가 저한테만 묻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글을 쓰신 임대원 감독님도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래? 네, 거의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근데 저도 제가 모든 결혼 생활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변인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거의 이런 질문을 정말 너무 많이 받았던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고충이 좀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곤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6부작, 저는 아직까지 6부작까지 다 보지 못한 상황인데 안재홍 배우가 그렇게 거의 파국을 치닫은 엄청난 그 엔딩까지의 기운이 있다고 하니 너무너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선 배우님, 저희는 아직 못 봤지만 관객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이 작품의 가장 재미난 어떤 장면 한 장면 정도를 잠시 미리 보기 같은 느낌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킨십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고 그냥 애매하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고 갈 거면 화끈하게 가자라는 생각이 좀 컸어서 과감하게 감독님들에게 얘기도 했었고 열정을 불태웠던 것 같아요. 스킨십 장면에서. 굉장히 가감해서 저도 봤지만 가감해서 뭐랄까 에로틱하다기보다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한 액션을 찍었습니다. 네,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긴 했습니다. 그 시작부터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제 오프닝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재홍 배우님이 한 장면 정도 골라주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작품은 액션입니다. 액션. 네, 장르를 액션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뭐랄까요, 소공료와 윤희에게를 기대하시고 관람을 하신다면 정말 와, 이 감독님들은 어디까지 나아가고 정말 무시무시한 연출력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말 정말 상상 못할 전개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카츠이신도 있어요, 저희. 카츠이신. 네.
액션이네요, 정말. 사실 오늘 얘기 듣다 보니 결혼은 액션이다. 이런 느낌이 좀, 네,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집 나간 성욕도 돌아오게 만드는 서로가 그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우진과 사무엘을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의 장점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뭐 사실 앞에선 말하지 못했지만 옆에 오른쪽에 있는 동료의 장점을 한 번씩 얘기해보는 자리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안정 배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옆에 있는 동료의 네. 그럼 저는 누가 장점을 이렇게 임대현 감독님이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또 네. 네. 이송 배우님은 제가 봤을 때 정말 굉장히 어떤 동물적인 그 연기의 어떤 에너지와 무시무시한 그런 동물적인 생동감이랄까요? 그런 걸 타고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기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작품을 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새삼 놀라기도 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대단한 그런 연기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송 배우님, 옆에 있는 동료? 우리 고은 감독님은요, 많이 봐주세요. 굉장히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판단력이 빠르다고 느꼈고요, 현장에서. 하지만 굉장히, 현장에서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이게 무서운 동물 같은데, 정말 여린, 아주 귀여운, 사랑스러운 그런. 오늘 좀 봤죠, 그분이? 네. 근데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저만 느낄 수 있는, 저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럽네요. 네. 부러워하셔도 됩니다. 네. 전공 감독님, 옆에 계신, 네, 임대현 감독님. 서로 눈 좀 보고 이렇게 하세요. 임대현 감독님의 제가 좋아하는 점은 똑똑하시고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저 속 깊숙이까지 내려가도 이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면 자기가 더 괴로워할 상당히 착한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진데요? 임대현 감독님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 임대현 감독님 말하는 안정국 배우의. 사실 배우로서 어떤지는 아까 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안정욱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웃겨요. 근데 이게 웃기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왜냐면 똑똑해야 웃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정하고 좀 섬세한 면이 있어요. 그래야 이 유머가 기분이 안 나쁘고 좋은데 아무튼 웃긴 사람이다. 그게 저의 칭찬입니다. 네, 웃긴 사람 안재훈 배우님, 여기 네이버 오픈톡에서 관객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 과일 가게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번 영화의 매력을 5글자로 설명해 주세요. 저에게 네, 안재훈 배우에게 질문하셨어요. 이번 작품의 매력을 5글자로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힘들 것 같다. 이건 아주 힘들 것 같다. 왜냐면 정말 뭐랄까 정말 하이브리드 장르물이라는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장르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다양한 장르들이 저희 작품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뭔가 예측을 계속 빗나가고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순간과 그런 전개를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짧게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 뒤편에 저희 LTNS의 촬영 감독님께서 자리하고 계세요. 감독님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자리에서 한번 있으신가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과 촬영 감독님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함께 만들었던 영화의 동료들이 또 축제처럼 모일 수 있는 공간이어서 부산영화제의 아름다운 곡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뭐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 굉장히 짧은데요. 아마 또 앞서 뭐 준비도 있었지만 또 이어지는 또 만남의 기회들이 있으리라 상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훈 배우님부터 저희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부산영화제 관객분들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너무 날씨가 좋은 이 야외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런 시간들이 참 아쉽게 느껴질 만큼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LTNS는 12월 티빙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공개되면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선배님.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먼 부산에 오랜만에 왔는데 LTNS라는 작품으로 이제 감독님 두 분과 안재훈 배우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색다른 것 같고요. 기분이 좋고요. 저희 드라마 정말 다채로운 장르가 있고 저희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고 완성본도 기대가 저도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정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부산에서 날씨 좋은 날 사람들 얼굴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환기가 됐고요. LTNS는 사실 요즘같이 취향이 다양한 시대에 누군가에겐 재밌을 수도 있고 또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작품이라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신선하고 새로운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픈할 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감독님. 네, 저희 12월 말 티빙 오픈이고요. 그때 오픈하면 많이들 봐주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촬영이 저희가 다 끝났어요. 이제 올라가면 또 제가 오늘 자꾸 말했죠.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셨군요, 잠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잘 보지 못했던 신선하게 웃긴 그런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오픈토크 진행해주신 LTNS의 감독님들과 그리고 배우님들 그리고 함께 오랫동안 또 경청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저희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촬영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좀 치우면요. 여러분들도 함께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부산국제영화제라고 써있는 저 동그란 원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먼저 관객분들을 보시고 왼쪽부터 시선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네, 손 같이 한번 손도 좀 흔들어 주세요, 배우님. 네. 네. 사진. 네, 이제 그러면 중앙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러면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사진을 찍으셨을까요? 네, 잠시만요. 아, 그렇다면 이제 배우님, 감독님들 이렇게 뒤로 놓으시면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게 될 텐데요. 사진 작가님께서 올라가시면 조금 더, 네.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 조금 더 멋진 사진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옆도 같이 이어서 찍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